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스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 61번부터 65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에서 자료 받으셨죠? 미리 읽어보신 걸로 생각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61번 문장 단어 보시면 attempt, 노력하다 했다고요. get out of the way, 어딘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피하다라고 하는데 필수수건 아니고요. soften,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죠.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영어 단어에서 명사나 형용사에 en을 붙이면 앞에 죄송해요.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en을 붙이면은 뭐뭐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완화시키다고요. address,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주소 말고 다루다란 뜻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루다 말고도 다른 뜻으로는 연설하다란 뜻으로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을 걸다라는 뜻으로도 가끔 나오죠. 그럼 연설이라는 말은 없느냐? 없다는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주소로 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Perhaps 아마도 worse than 뭐뭐보다 더 나쁜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s. 아까 보신 것처럼 the bad news를 get out of the way 한다.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피한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나쁜 뉴스를 피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뭐뭐이다. attempting, 시도하는 거예요. to soften it, 그 나쁜 뉴스를 완화시키는 것. 아니면은 simply 단지 not address it at all. not과 error이 만나면 전혀죠. 일반적으로 not error 합치면 never가 되잖아요. 전혀 그것을 처리하지 않든가 이겁니다. 이 문장은 당연히 is가 동사겠죠. 그렇다면 주어는 뭡니까?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수업할 때 주어 찾아봐라 그러면 일단은 자연스럽게 주어가 동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 주어가 없어요. worse라고 하는 형용사, bad의 형용사에 더 나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than하고 attempting은 일종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보면 됩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is 앞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용사도 꾸미는 말, 형용사는 두 가지죠. 꾸미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꾸미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어가 없는 겁니다. 앞에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이 문장은 is attempting 이렇게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뒤로 가는 도치 현상이 발생한 거죠. 자, 문장 구조는 그런데요. 실제로 해석할 때 이거를 꼭 뒤에가 주어니까 뒤에서 또 해석해야 되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쁜 뉴스를 피하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도 읽히죠. 왜냐면 우리말은 또 그렇게 읽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옆에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나쁜 뉴스를 피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피하는 게 제일 나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완화시키거나 아예 안 다루는 거. 그 나쁜 소식을 그냥 완화시킨다는 거는 분명히 나쁜 소식인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엄마한테 말할 때는 약간 완화시켜서 말하고 아예 다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나쁘죠. 좋은 내용이고요. 도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와 주어가 바뀌는 걸 도치라고 그러죠. 동사 주어 말고도 순서가 바뀌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도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가 있죠. 선생님 정리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도치는 이 5가지 경우만 일단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5가지 경우는 반드시 도치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택이 없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문장에서 보신 구조인데요. 주격 보호가 앞으로 강조됐을 때는 동사와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형식 문장에서 보호를 강조했을 때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worse가 보호였던 거예요. 원래 순서는 attempting blah blah is worse. attempting is worse의 정상적인 순서가 도치가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주격 보호를 강조하는 거는 선택인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조로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so that 용법이에요. So confused were we that we couldn't say a word. so that 보이죠? so가 confused라는 형용사 구조를 꾸미고 있는데 이 문장은 원래는 we were confused. 원래는 we가 주어고 were가 비동사, confused가 보어. 이 형식에서 confused를 앞으로 강조했어요. 그럴 때는 동사조 도치돼야 된다고 그랬고요. 왜 위에다가 세모냈나요? so that 이렇게 됐죠. so가 confused를 꾸며서 같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됐죠.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원래는 we were so confused that 도치된 거고요. 두 번째는 장소부사나 시간부사가 앞에 강조됐을 때도 반드시 도치가 됩니다. 일형식일 때만 해당되는 건데요. 시간부사는 근데 뭐 보통 고등학교 수능 지문에서 많이 나오진 않고요. Inside the box lies a ring. 박스 안에 놓여있다 반지 하나가, 여기도 박스 안에라고 하는 장소부사가 강조됐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들이 강조가 됐을 때도 조동사와 주어가 바뀌는 도치가 벌어집니다. 단 본동사는 뒤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유는 부정어가 조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꾸미는 말만 데려온 거예요. 이건 자세한 거는 좀 문법에서 따로 다루고 지금은 구문에서 필요한 구조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nowhere could he find this lost phone. nowhere가 아무 데서도 못말 수 없는 거죠. 아무 데서도 그는 잃어버린 폰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서 could가 he보다 앞으로 갔죠. 반드시 only after the exam, 오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 would I recall, 나는 기억나곤 했다. 정답이 그랬어요. only가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을 강조하면은 이것도 부정어 처리랍니다. 이것도 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would라는 조동사와 I라는 주어가 도치가 돼 있죠.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을 때 침착하게 읽으시면 돼요. 네 번째는 중학교에 많이 나오는 so do I, so am I, neither am I, neither do I, so can I 그 구조예요. I watched the movie. 나 그 영화 봤어. 그랬더니 나도 봤어. watch가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 did를 쓴 거고요. 이때 주어 바뀐 거죠. 다섯 번째가 좀 고급 고난도 문법인데요. if를 생략하는 가정법 도치 구문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게 가정법 미래입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하게 되면인데요. 이때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주어보다 앞으로 옵니다. 해석할 때는 뭐뭐 하면. 두 번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were가 나왔을 때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were가 바뀌죠. 그 유명한 예문 있잖아요. 만약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if 생략하면 were I you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if 주어 had pp, 즉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if가 생략되면 had가 주어보다 앞으로 가서 had 주어 pp가 되죠. 주어가 뭐뭐 했었더라면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내신에서 항상 나오는 without 가정법이죠. without은 지금 없으면도 있고 과거에 없었다면도 있는데 만약 지금 없으면일 때는 if로 바꾸면은 if it weren't for, if it weren't for예요. 거기서 if를 생략하면은 were it not for, were와 it이 바뀌죠. 그 다음 과거에 없었더라면이라고 읽을 때는 without을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꾸는데요. 이때 if를 생략하면은 had가 it보다 앞으로 가서 had it not been for, 없었더라면 이거예요. 이 다섯 가지 경우는 반드시 도치를 해야 됩니다. 도치를 안 하면 안 돼요. 참고로 도치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접속사에즈 뭐뭐만큼이나 접속사된 누구누구보다 이것 다음에 주로 이제 조동사나 대동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동사와 주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것도 동사가 앞으로 가서 도치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냐 싶은데 이때는 안 바꿔도 돼요. 둘 다 됩니다. 반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 얘네들과는 다릅니다. 도치는 라고 부를 수 없죠. 62번으로 가봅시다. parenting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부모의 역할을 말하는 양육 take place 발생하다고요. take는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most of 무엇의 대부분이냐면 what we call parenting 왓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모의고사 같은데 문법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what은 관계대명사나 의문사나 뭘로 쓰이든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돼요. We call parenting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예, 이건 불완전한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앞에 있는 what이고요. 목적 보호가 parenting입니다. 우리가 부른다 뭔가를 parenting이라고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what이 맞죠. 문법 문제에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해석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parenting을 부르는 게 아니고 parenting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doesn't take place 발생하지 않아요. between a parent 어떤 부모의 그 사이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나데이 법비가 보였어야죠. within the parent 그 부모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부모와 아이, 엄마와 아이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부모 내부의 문제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네, 결국은 양육이라는 거는 부모님의 뭐 엄마나 아빠의 그 뭐랄까요 마음가짐, 뭐 교육 철학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테이크가 들어가는 수거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주 나오는 수거들만 한번 적어봤는데요. take place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생하고요. take the place of 이거 다르죠. take the place of는 누구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replace 누구누구를 대체하다예요. 이 수거 꼭 기억하시고요. take A as B나 take A for B는 A를 B로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as를 쓰기도 하고 for를 쓰기도 합니다. 거기서 파생되고 또 유명한 수거 중에 하나가 밑에 거 take A for granted. granted는 인정하다, 수여하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ed니까 인정되는. 그래서 A를 당연시하다라는 매우 많이 나오는 수거고요. take effect. 이거는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 법이 효력을 발생하다 그럴 때도 쓰고요. take into account, 뭐뭐를 고려하다 이런 말인데 이때는 account 말고 여기다가 consideration을 쓰기도 하죠. 근데 consideration은 읽기가 쉽죠. take into account 조심하셔야 되고요. take turns 다음에 ing나 take turns to 부정사 쓰면은 번갈아 가면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turn이라는 게 순번, 그러니까 내 차례, 네 차례 할 때 그 차례를 말해요. 그래서 너 한 번 하는 차례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차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 s를 꼭 붙여라 이런 게 문제 나오기도 했고요. take measure 혹은 take action이라면 조치를 취하다. measure라는 말이 동사할 때 측정하다라는 뜻 때문에 측정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measure도 뭐 수단이나 척도 이런 말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take on도 많이 나오죠. take on은 사실 그냥 take랑도 비슷하고 또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assume이라는 동사와 굉장히 비슷하죠. 네, 뭐뭇을 떠맡다나 혹은 어떤 양상을 띠다, 어떤 형태를 띠다 이런 말입니다. 얼굴에 붉은 띠을 띠다 이럴 때도 쓰고요. take 들어가는 수거들 필수 수거들이니까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번 문장 볼게요. 단어 보시면은 right. 네, 명사할 때는 권리라는 뜻 많이 나오죠. 기억하시고요. 명사로도 쓰이고 또 형용사로도 쓰이잖아요. 형용사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뜻이 올바른이란 뜻. 그 다음에 오른쪽에라는 뜻. 그리고 부사가 있죠. 부사할 때 우리가 right now 할 때 그 바로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오른쪽, 바로. 그 올바른이란 뜻이랑 옳은이란 뜻이랑 오른쪽이란 뜻이랑 같은 옳은이란 말이 나온 건데 뭐 나중에 설명 한번 기회 되면 드리고요. attainable 달성 가능한이고 healthcare 그냥 읽어도 읽히죠. 의료라고 읽으면 되고요. equipment 장비가 되겠죠. the human right 인간의 권리 to 보통 righ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뭐 right to vote 그러면 투표할 권리인데 지금은 명사죠.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이 to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보통 to는 어디로 가는, 어디로 이 방향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권리 다음에 어디로 권리 좀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탠다드라는 명사 앞에 to이기 때문에 어디로가 있기는 어색하죠.
뭐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이거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말을 좀 바꿔봐야겠죠? 가장 높은 성취 가능한 뭐 건강의 기준, 가장 높은 건강에 성취 가능한 그 기준으로 기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대안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depends on 이렇게 이어져서 어디에 의존하고 달려있냐면 public healthcare service 공공 의료 서비스에 의존한다. 자, 그 다음에 no less than 나왔네요. 한참 전에 우리 공부한 적 있죠? 몇 강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뭐뭐보다 적지 않아. 뭐뭐보다 적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그 다음에 on이 나왔는데요. 이 on이 왜 나오나? 앞에 depend on이 있었죠. 여기 on과 여기 on을 지금 비교한 거죠. On the skills and equipment, doctors, hospital. 의사와 병원의 그 기술 또는 장비, 그 장비에 의존하는 것, 거기에 못지않게 똑같이 공공 서비스에도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되려는 누구나 권리는 있죠. 그 권리는 뒤에 것 못지않게 앞에 거에 의존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쪽을 강조하는 겁니까? 뒤에 것은 비교의 대상이죠. 지금 A 다음에 no less than 그 다음에 B가 나왔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than 다음에 B가 나오면 B는 비교의 대상이지 여기가 본론이 아니죠. B에 못지않게 A 한다 말은 A가 소재, 즉 이쪽이 핵심 소재라는 거죠. 밑에서 말하는 의사의 장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해? as와 as랑 비슷하죠. 앞에 쪽을 강조하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no more than은 겨우 그 정도에 밖에 안 되는 only가 되고요. no less than은 자, 첫 번째는 as much as 이거는 그냥 뭐만큼 똑같이 많은 게 아니라 무려 뭐뭐씩이나 무려 5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뭐뭐에 못지않게. 요즘에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은 at most 기껏해야 not less than은 at least 최소한이라는 뜻으로. 근데 보통 이 위에 거 두 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no more than 엄청나게 나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역시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아까 attainable 있었죠? tain이 들어가는 단어들. 거기서 ta인 부분은 뒤에 ta인 부분이 있는데 손에 쥐는 홀드의 뜻입니다. 첫 번째 obtain은 획득하다죠. 손에 넣는 거. attain은 아까 본 것처럼 달성하다, 도달하다고요. retain, 유지하다 하고 또 하나가 보유하다가 있고요. sustain, 지속시키다, 요즘 많이 나오는 환경 소재, 그리고 지탱하다, 지지하다 같은 support의 뜻이 있고 maintain, 유지하다, 그 다음에 주장하다와 부양하다, 즉 support의 뜻이 sustain과 maintain에는 조금 들어있고요. entertain, 첫 번째 뜻은 즐겁게 하다, 연예인이 하는 일인데 그거 말고 이거 어떤 아이디어를 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detain, 자주 안 나온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아래를 붙잡아서 내리는 거, 붙들다, 못 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ta인 들어가니까 같이 본 건데 ascertain이란 말은 certain이 확실한 이죠.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위에 거 6개 이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64번 보겠습니다. time averaged. average에 ed가 붙었죠. 뭐 average는 물론 형용사, 명사, 동사 다 있습니다. 그 ed를 붙였으니까 뭐 평균에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시간 평균적인. 근데 이런 말은 문맥에서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어만 떼어놓으면 잘 모를 때가 많고요. yield. 자, yield는 생산량이나 산출량이라는 명사가 있고 생산하다, 양보하다, 양도하다, 굴복하다. 자, 생산량 말고 동사로서는 뭐라고 해? 생산하다, 양보, 양도하다, 굴복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넘겨주는 의미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개 양도나 굴복하다 할 때는 뒤에다가 전치사 to를 많이 씁니다. yield to. 같이 붙이면 좋죠? marvelous. 여러분이 아는 그 마블이죠? 엄청나게. combination, 조합. crop failure. 농작물 실패니까 흉작이고요. starve to death. starve가 굶주리다죠? death가 죽음이죠? 중간에 전치사 to가 들어갔는데요. 아까 위에서 전치사 to는 어디로의 방향, 뭐뭐에 대한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때 to는 결과를 말합니다.
앞에서 어떤 동작이 있고 그 결과로 뒤에 명사가 벌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다른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뭐 starve to death 이 정도고요. 뭐 굳이 또 예를 들면은 to completion이라는 표현이 해석하다 나올 때가 있어요. completion이 완료 완성이죠. to completion이면은 전치사 to가 어떤 결과고 완료로 가는 거니까 완료된 완성해서 이런 말이고요. congratulate 다 아시죠? 좀 길지만 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장이 길다고 반드시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짧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구문 보면서 몇 번 보셨겠지만 짧은데도 안 읽히는 문장도 많아요. 또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한 구조일 때는 긴 게 더 쉬워요. 만약에 당신의 time averaged yield, 그럼 time averaged가 yield 꿈이죠? 시간 평균적인 yield 생산량이 marvelous high, 엄청나게 높아요. 자, as a result 뭐의 결과로? combination 조합, A와 B의 조합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죠. 뭐의 조합이냐면 9 great years, 9년의 아주 놀라운 시간, 그리고 1년, crop failure, 흉작의 1년. 그러니까 9년 동안은 풍년이었다가 1년이 마지막 1년이 흉년 된 거예요. 흉년이라고 더 쉽게 말할 수 있죠. 그 조합, 그 조합의 결과로 시간 평균을 낸 생산량이 높다면 그 다음에 당신은 starve to death,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여전히. In that one year, 이때 that은 그냥 1년 꾸미는 거죠. 그 1년에 언제? crop failure, 흉년이들은 before 뭐 하기 전에 당신이 look back to, 되돌아볼 수 있기 전에 to 부정사 뭐 하려고? 여기서는 목적이죠. 축하하려고. 너 자신을. 이때 온은 위에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것도 뭐뭐에 대해서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생각보다 전치사들 중에서 뭐뭐에 대해서라고 우리말로 옮길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경우들이 많죠. 당신의 대단한 시간 평균 생산량을 그거에 대해서 너를 축하하려고 되돌아보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 해석을 쭉 해봤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내용 정리 이미지 만들어야죠.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차부터 9년 차까지는 농사가 아주 잘 됐어. 농작물이 남아더라. 근데 10년 차 때 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 자, 여기서 평균이란 말이 나옵니다. 1년부터 9년까지는 잘 나왔고 10년 차에 안 나왔어. 그럼 이걸 이렇게 쭉 전체를 평균 내면은 그레이트죠. 페일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딱 한 번인 페일이 사실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얘기면 평균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평균의 오류. 평균의 오류를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반에서 전체 평균 반평균 같은 거 내거나 전체 그 학년 평균 같은 거 낼 때 아마 많이 좀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도하고 또 여러분의 점수 그거하고 전체 평균하고 굉장히 동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1인당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이제 33,000달러가 넘어갔죠. 그러면 1인당 33,000달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4인 가족이면은 그냥 대충 잡아도 그러니까 33,0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만약에 4인 가족이면은 그 4인 가족이 1억 6천억 이거 맞나요? 네, 1억 6천억 원을 이렇게 써니까 이상하네. 벌어야 돼요. 1억 6천억 원을 1년에 연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가 혼자 일하신다. 아버지 연봉이 1억 6천이어야 돼요. 뭐 이제 그런 아버지도 있겠죠.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라는 것만 가지고 전체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3,300만 원씩 1년에 벌고 있느냐. 아니 4천만 원씩.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진 않잖아요. 부자들하고 대다수의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평균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 너무 적은가? 만약에 10명인데 한 명은
100만 원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씩 가지고 있으면 평균은 100만 원 쪽에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평균 내면. 그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격차가 심하죠. 자, 6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릴 단어는 없었고요. assess, 평가하다는 대표적인 단어죠. access 아니죠. 헷갈리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access는 뭐예요? 어디에 접근하고 접속하는 거잖아요. 발음도 달라요. 같은 말로는 evaluate, 그 다음 value, 이 value란 동사도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value가 앞에 있는 evaluate가 된 거죠. 평가를 하다. 물론 value는 그냥 평가하다 말고 소중히 여기다도 있고요. 그 다음 appraise라는 말도 칭찬하다 아니고 평가하다가 있고요. estimate도 평가하다라는 단어들 기억하시면 좋고요. clear, 깨끗한 거 아니고 분명한이란 말이고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분명한이란 말들 plain, evident, obvious, apparent, unambiguous, unequivocal 이런 것들이 전부 분명한, 명백한, 확실한인데요. plain이란 단어도 여러분, plain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죠. 뭐 일단 명사할 때 평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평평한도 있지만은 지금 말하는 명백한이나 또 여러분 플레인 요거트라는 것 말을 들어보죠. 플레인 요거트. 아무런 첨가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무늬가 없는 밋밋한이란 말로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easy English, plain English라 그러면 굉장히 쉬운 영어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이 세 개가 비슷하게 출발된 단어입니다. no matter가 붙으면 뭡니까? 뭐뭐와 상관없이 who, 누구든, what, 무엇이든 is being assessed in your organization.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must be 돼 있어요. 왜 여기까지 읽었냐면은 이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뭡니까? 항상 헷갈릴 때는 동사 찾기가 더 쉽다고 그랬어요. must be가 동사죠? what절이 주어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컴마 앞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부사절입니다. 주어 동사 앞에 명사절이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가 뭐뭐 하든 상관없이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라고 있는 거겠죠. 또는 무엇이 누구나 혹은 무엇이 평가되고 있는 자 수동태 진행형이죠. 당신의 조직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평가되고 있든지 간에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왓절이 주어네요. 그것들이 평가되고 있는 것 해석은 그건데 그것들이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게 뭘까요? must be clear, 명백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 be aware of it, 바로 그것을 aware,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on이 뭘까요? 찜찜하지만 넘어갔죠.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 on 해석을 못하게 되죠. 안 하게 되죠. 뭐뭐 위에? 뭐 위에서 평가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요. 이때 on도 뭐뭐에 대한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전치사 on은 뒤에 뭐 전치사가 명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왜 없느냐? 바로 그게 what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what, 무엇에 on,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on what 이렇게. 거기서 의문사나 관계사가 앞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해서 얘를 뒤로 보낸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읽으면은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지 다시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지가 명백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럼? 그건 또 뭡니까? 평가 기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평가 기준. 어떤 직원을 평가할 때 그냥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뭐 업적,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뭐랄까요 사회생활 이런 거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on이 what과 결합되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 must 조동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옆에 must는 must be clear, 명백해야 한다, 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흔히 하는 그건데요. must라는 조동사는 하나가 아니죠. 뭐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다 알지만 두 개죠. 하나는 해야 한다, 또 하나는 틀림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틀림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독해하다가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must의 부정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must not. 그러면 금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다. 이것도 must의 부정이 됩니다. 세 번째, 과거형이 두 개인데요. must의 과거형은 had to, 뭐뭐 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had to는 여러분 should have pp랑 다르죠.
should have pp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뭐 했어야 한다예요. 뭐야 그러면 had to도 했어야 된다고 should have pp 했어야 된다고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should have pp는 뭐가 들어가요?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안 했어. 사실과 반대를 말하죠. 사실과 반대. 그 파티에 갔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간 사람이겠지. 하지만 had to는 사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했어야 되는데 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거죠. must have pp. 이거 뭡니까? 아까 말한 추측, 강한 추측의 과거형이죠. 틀림없이 뭐뭐 했었어. 중요하죠. 밑에서 그 should have pp랑 다른 것도 자주 보셨을 것이고요. 자, 이번 영상은 65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렇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